안녕하세요. 유현입니다. 이번에 2020년 대비 교정학, 바른교정학 새로 출간이 돼서 여기에 맞도록 또 새롭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교정학이 몇 년 전 2013년부터 선택 과목이었었는데 앞으로 2022년부터는 필수로 전환될 예정이죠. 그래서 교정학이 앞으로는 또 이제 반드시 해야 될 과목이고, 또 여러분들이 꿈꾸는 직업인 교도관 자체가 또 교정학의 내용을 전제로, 여기 뭐 수많은 형집행법 등 법령이 있고 이 법령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충실히 알아야만 제대로 임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2022년에 필수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전환되기 전까지는 이제 지금의 선택 체제가 유지될 것인데, 그동안 다른 선택을 했던 분들은 그걸 그대로 시험을 응시하는 게 더 유용할 수 있겠지만, 뭐 아직 선택 과목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다거나 또는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정학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지금 선택 과목의 조정 점수 측면에서도 교정학을 선택하는 게 상당히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점수에 유리하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 얼마 전에는 시험이 매우 어려워가지고 뭐 조정 점수가 교정학이 92점 가까운 점수가 나온 적도 있지만,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정학이 상대적으로 매우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조정 점수는 좀 좋지 않을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예상외로 어느 정도 70점 이상의 꽤 괜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득점이 나온 걸로 봐서는 교정학을 선택을 해서 어느 정도 기본기를 충실히 다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선택 과목에 비해서 뭐 나쁘지가 않다. 상당히 유용한 효율적인 과목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자, 이제 새롭게 출간된 교정학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뭐 바뀐 뭐 법령 많죠. 그래서 법령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책의 미비점, 그리고 기출문제 또 경향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새롭게 출간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강의를 듣는 중에 또 여러분들이 조금 뭐 질문이 있다, 이런 경우에 바로 질문, 실강의가 아닌 경우에는 바로 질문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럴 때는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입니다. 바른 교정학 세상이라는 다음에서 카페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여기에 질문 코너도 있고요. 여기에 회원가입하셔가지고 이것저것 필요한 질문 하시면 교정학과 관련된 모든 질문을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게 교도관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교도관의 임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교도관의 임무에는 뭐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 우리 형집행법의 제목처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우리가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법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형을 집행하는 것, 범죄로 확정이 돼서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형을 집행하는 내용이 있고, 또 수용자, 뭐 미결 수용자라든지 수형자, 사형 확정자 등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을 어떻게 처우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대립이 되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형 집행, 요거는 이제 보안의 문제, 질서 관리의 문제고, 이것과 처우를 통해서 요거는 이제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조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바로 형 집행 부분과 처우 부분 내지 보안 내지 사회복귀, 이런 부분이 크게 이제 대립이 되는데, 과연 교도관으로서는 무엇을 우선시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실제 시험에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하죠. 그죠?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용이 돼서 뭐 징역 금고형을 받았다. 그러면 형을 어떻게 법적으로 그대로 집행을 할 거냐 이 문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잘 처우해서 원만하게 사회복귀하도록 유도할 것이냐. 이 교도관의 임무는 이렇게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경우에 무엇을 우선할 것이냐를 질문한 문제가 있었고, 이게 정답이 됐어요. 물론 이걸 소홀히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일반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우리 형집행법의 목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걸 더 중시한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것은 이건 아니고 이거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동시에 중시한다. 다만 이쪽 처우 부분, 사회복귀 부분이 좀 더 강조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해서 현업에 종사를 하게 되면 바로 이 수용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형은 어떻게 집행할 것이고 이런 보안 질서 유지 관리의 측면이 아마 신경이 많이 쓰일 거예요. 다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복귀, 교화 개선, 각종 처우를 통한 사회복귀가 우리의 목표고 나가야 할 방향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 시험에서도 중요시 다루고 있으니까 먼저 이 얘기를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의 범위와 관련한 얘기를 간단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집행법과 관련해서 형집행법이 아니라 교정학과 관련해서는 좁은 의미의 교정학이 있고 바로 우리 바른교정학 교재고요. 그 다음에 바른 형사정책 교재 있죠. 형사정책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교정학과 형사정책. 교정학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긴 한데 위에 적혀 있는 교정학은 전체 넓은 의미의 교정학의 좁은 의미의 개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교정의 개념이 뭐고 역사가 뭐고 거기에 있는 각종 역사적인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살피고요. 그 다음에 교정과 관련된 가장 기본법 형집행법 여기서 수용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처우는 어떻게 보장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법령의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교정학 전체에서 여기에 출제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많이 나올 때는 여기서 50%가 넘게 이 한 법에서만 50% 넘게 출제되기도 하고요. 적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6문제 이상은 늘 매년 나온다라고 생각해야 될. 그리고 여긴 정확히 말하면 법령이라고 해야 됩니다. 형집행법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다루는 교정학 파트라고 한다면 형사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범죄의 원인이 뭐고 현상이 뭐고 이런 걸 규명해서 범죄 방지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의 현상,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그래서 뭐 어떤 지역에 살인죄는 얼마큼 발생하고 최근에는 뭐 컴퓨터 범죄, 정보 범죄, 화이트 칼라 범죄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을 파악을 하고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안 좋은 유전인자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범죄를 저질렀는가? 나쁜 친구와 어울려가지고 비행을 배워서 또 범죄를 저질렀는가? 이런 걸 탐구를 해서 현상과 원인을 탐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범죄 방지 대책. 범죄 방지 대책에는 뭐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과 또 범죄에 대해서 형사 제재를 가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있죠. 형사 제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형, 징역, 금고 등의 형벌과 또는 뭐 사회봉사, 수강명령, 전자발찌 등 보완처분 이런 것들을 합쳐서 형사제재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탐구하는 게 형사정책이에요. 그 중에서 형사정책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이 많은 부분은 뭐 원인과 관련해서 범죄 원인론이 각종 이론, 말하자면 학자들의 학설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범죄 원인이 어떤 학자는 뭐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학자는 뭐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서 한 해에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 비중이 있습니다. 비중은 조금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또 시험에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범죄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형벌과 보완 처분이 있죠. 여기는 형법이고 여기도 각종 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보완 처분과 관련해서 수많은 보호관찰법이라든지 치료감호법, 성충동 약물치료법, 전자장치 부착법 등등등 수많은 법들이 있고 또 기타 소년법,
등 이런 법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런 각 법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게 앞으로 정리에 좀 강약을 둬야 될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법령과 이론 부분은 나눌 수가 있는데 법령 부분이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법령이 뭐 한 80% 내외 전체에서 이론 부분은 20% 내외 요 정도의 출제 비중이 있기 때문에 법령이 많이 나올 때는 뭐 90% 가까이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집행 법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형법, 뭐 보호관찰법 등등등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출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론은 비중이 낮아요.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기출이 됐던 그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뭐 이런 범죄 원인론뿐만 아니라 규정의 개념이 뭐고 역사가 뭐고 이것도 하나의 이론이 되겠죠. 이런 것들 정리할 때는 세세하게 한다기보다는 가장 많이 출제되고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이 되는 핵심 위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